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회사의 기술 이사로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계속 일하고 있고 또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관리자, 팀 관리자 또 여러 인연을 맺으면서 또 창업도 겪어봤고요. 현재는 또 인공지능협회, 컨설턴트, 창업 멘토 등 하고 있고 대학교 강의 나가고 있고 교재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과제 도출 방법, DX 과제들, 또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AI 사업화 방법, 또 인공지능과 AutoML 사례,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로봇 분야 DX 사례 등을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너무 자세한 내용까지 깊이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떤 방향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정들을 수행해 나간다,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진께서 말씀하셨듯이 30분 정도 남겨놓고는 토의하는 시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의견들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도출. 이것은 좀 막연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대체 뭘 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개발할까? 왜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할까? 또 우리가 이걸 개발하고 사업을 만들면 지금 현재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뭘 개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술을 쓸까 보다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떤 것을 해결할까? 뭘 하면 돈이 될까? 고객들은 뭘 원하시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더 좀 안정적으로 또는 첫 고객 확보라도 하고 가는 과제 중에는 구매 조건부 사업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와 같은 기회를 잡아서 성장하는 것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게 또는 신입사원들에게 팀원들에게는 서비스 기획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비스 기획, 사업 기획, 프로젝트 기획,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그 의문을 갖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라인 검증 등의 기법도 있고요. 어떤 제품에 응용할까, 뭘 희망할까, 현황 분석하기, 제품 서비스 문제는 뭘까? 사실 이와 같은 고민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건 프로젝트를 하건 사업 기획을 하건 환경 분석부터 잘 하고 요구사항 만들어내고 프로젝트 주제 잡고 그 맥락이랑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과정에서 교육받을 때 또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사업기획, 경영학에서 사업기획, 프로젝트 관리, 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관리 등에서도 다 이와 같이 목적, 무엇을 할까의 요구사항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반부, 즉, 과제 기획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공정, 그 측면에서도 앞부분 기획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인공관절 사례인데 시장 현황은 이렇다. 국내는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국산화 수출로 시장 확대를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 환경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관절 기술 분야가 있으면 그 안에 각종 기법들 또는 기술들이 있고 현 제품은 이렇게 문제다. 네, 현재 환경 분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까? 핵심 기술을 쓰고 어떤 방법을 써서 문제점을 극복할지 정의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기술, 현재 보편적인 기술, 새로운 기술. 이 기술이란 말, 제품 또는 사업으로 바꿔놔도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필름 그 기술 개발의 예죠. 1세대 제품, 2세대 제품, 3세대 제품 이렇게 세대를 진화해 나가면서 기존 세대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어떻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다양해지겠다.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각종 타당성 검증을 한 것이죠. 시장에서의 타당성, 그리고 기술 진화 타당성 등을요. 그리고 사업 전략 검증을 하고 전략 추진 구조 만들고 혼자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팀 짜서 해야겠죠. 시장 전략 분석하고 기존 제품 대비 신시장 대비 심화 전략 어떻게 갈까 다 고민하고 경쟁자 분석도 하고요. 유명한 5S, 5포스죠. 그래서 공급자, 구매자, 대체품, 잠재적인 기업 사이에 그리고 재무 분석도 해야겠죠.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신사업을 할 때 그 재무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면서 준비하면서 사업을 준비해 나가게 되죠. 참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업무 프로세스도 세워야겠고요.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지, 또 이 업무 프로세스를 없으면 또는 신사업의 경우는 새로 구축을 해서 해야 할 테니까 그래서 프로세스 도입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도입하면은 회사, 창업팀, 그리고 사업 기획할 때 체계적으로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스코핑 단계에서 주제 잡고 개발 범위 잡은 다음에 그리고 사업 모델 만들어 나가고 개발하고 검증하고 런칭하는 이 단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이걸 할지 말지 보호할지 스톱할지 또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진행할지 수많은 또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프로세스를 맞춰놨으면 방법론 적용도 해야겠고요. 어떤 인공지능 기술 또는 빅데이터 기술이 유명해지고 저 기술을 적용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 단계에 프로세스 분석, 그 개발팀 구성, 또 사업 구조 설계, 그 전에 환경 분석, 그리고 팀 구성, 사업 목표 설정 등의 수많은 과정들이 전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개발 방법을 도표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1단계에서 어떤 마케팅, 제조, 구매, 품질 그 중에 통과한 거, 통과 못한 거 체크해 나가면서 갈지 말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부의 연구 과제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서도 과제 기획, 기술 검토, 설계, 개발, 완료 보고 이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화 과제에는 상품 기획하고 설계, 검증, 양산 검증, 출시를 거치게 되죠. 이 그림은 그 유명한 그림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V 모델이죠.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제품 개발할 때, 개발 단계, 테스터 단계 함께 설계하고 개발 단계에서 그 사업 요구사항 영세 단계에서 인수 테스트 항목들 설정하고 개발하고 즉 개발하는 단계와 검증하는 단계를 함께 고려해서 만드는 V 모델 프로세스. 이것은
규모가, 우리 회사의 규모가, 팀의 규모가 크건, 작건, 꼭 따라줘야 할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전 단계의 과제 프로세스, 그리고 각 스테이징 단계에서 이전 단계의 그 산출물들을 기반으로 다음 과정을 갈지 말지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음, 견고하고 좀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프로세스를 수행해야죠. 하나 개발해 놓고 테스트하고 또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그거를 병렬로 수행할 수 있다면은 더 기간 단축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 사업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요점만 놓고 본다면 처음에 과제 도출에서 여기 요구사항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서 무엇을 해결할지, 어떻게 할지, 왜 할지 등을 꼭 확인하시고 스토리라인 검증하고 이 스토리라인 검증은 투자 위한 자료 만들 때 또는 회사 소개 자료 만들 때 IR 자료 등을 만든다고 하죠. 투자자들 만나서 자기 제품을 설명하고 사업 설명할 때 그때도 쓰이게 될 테니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DX 과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DT라고 하는데 디지털 전환은 기업 또는 조직이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과정입니다. 자동화,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등의 키워드들이 있고 구성 요소들이 있죠. 사실 스마트폰 또는 센서 장비들, 각종 센서 기술들, 반도체 기술, 통신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베디드 장비 발전하고 그리고 통신 기능이 들어가서 앱에서 또는 웹에서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을 하고 그리고 쌓인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 분석할 때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기법 이용해서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할 결과 시각화해주고 그래서 인사이트 찾아내서 또 사업을 개선할 때 돈을 버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참 기술적으로 복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기술, 장비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인공지능 기술들이 다양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기술 부채가 쌓이면서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 문화도 바꿔야 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대표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추진을 하셔야 하는 과제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인력 부족, 네, 역량이 좀 부족하기도 하죠. 저도 데이터셋을 많이 다뤄보고 또 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그 데이터 수집하고 정제하고 전처리하고 그렇게 가공해서 데이터셋 만들고 인공지능 만드는 과정까지 그 과정까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참 드뭅니다. DX 전문가, 프로젝트 리더 또는 그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채용 공고나 아니면 과제 공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IT 컨설턴트 프로젝트 관리 또 그리고 정보 설계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내부에서 육성 과정을 거쳐서 그 이 디지털 전환 과제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범위가 너무 넓고 또 깊이 들어가려면 또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프로젝트 관리나 품질 관리 하던 분들 그리고 IT 컨설팅, 구조 잡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이 분야로 진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일단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인력 또는 함께 뭐 행정 처리할 인력, 문서 만드는 인력 등 인력은 항상 부족한데 결국 그 인력을 쓰려면 자본,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비용과 시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참 소요되는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가상 컴퓨터 자원 쓰기 또는 GPU 자원 쓰기, 아마존 애저 또는 KT 네이버 등등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한 달 사용 견적 또는 6개월 견적 받아보면 참 부담스러운 비용이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적절하게 GPU 가진 장비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웹서버도 하나 돌리고 그렇게 좀 꾸미다 보면 한 달에 수백만 원 이상은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비용들이 들죠.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뭔가를 자동화시키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다. 훈련 비용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소개하겠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 뭐 네이버, 애저 등에서 제공하는 거기에 클라우드 플랫폼의 시장, 마켓플레이스가 있거든요. 주로 머신 러닝, 머신 비전, 클라우드 기반, 뭐 장비 반제, 장치 반제 등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미리 만들어진 제품들을 사다가 월 이용료 쓰면서 만드는 것도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으니 이 과제 사업의 시급성과 그리고 현재 자신이 보유한 자원들 고려해서 선택해 보셔야 할 거예요. 전환 과정에서 업무 중단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자금이 동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 디지털 전환을 하자고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협업도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DX 그리고 신사업 추진, DX 과제도 회사 내부에서 또는 큰 공장을 가진 기업이나 대규모 쇼핑몰 또는 큰 고객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에서 현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사내 벤처 인셈이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트업 만드는 것과 또는 신규 과제 기획해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도메인 지식, 사업 지식과 결합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만들고 또는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 개발,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마인드셋, 혁신을 추구해야죠. 다양한 배경과 경험, 협업 능력 등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필요하죠. 결국 요거 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 엔지니어링, 설계, 요 예를 보면 딥테크라는 분야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공지능 기술 또는 첨단 기술, 딥테크라고 통칭을 해서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구축하고 시험하고 학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요 스텝 1부터 6까지 문제 정의하고 원인 파악하고 해결 파악하고 선택하고 실행한 개발하고 구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자는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요 스텝 1부터 6까지
문제 정의, 원인 파악, 해결안 파악하기, 선택하기, 실행한 개발하기, 구현 및 평가 있는데 그 이전에 스텝 제로 0번 과정이 하나 있죠. 네, 그것은 현상, 현재 상태 파악하기, 현상 파악하기. 예를 들면 어느 지점에 어느 위도 경도 위치에 차량이 많이 교통량이 더 늘어났다. 또는 한 도시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등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그 현상을 파악한 다음에 무엇이 원인일까?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문제 중심으로 연구해야겠고, 엔지니어링과 설계가 만날 때는 고객 중심으로 상품 모델링하고, 프로토타입하고, 제작하고, 시험 평가하기. 과학과 엔지니어링 만나면 해결책 개발하기. 라고 이 추진 체계를 갖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계신지 또 배경 지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에도 이 세계가 강력한 기술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어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생물학 분야, 나노기술 분야, ICT 분야에 치우쳐서, 즉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에 합쳐진 거죠. 그래서 ICT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뭐 보면 생물학 기술, 나노 기술, 프린팅 기술 등 로봇 공학 등등 유관 분야 동향까지도 함께 익혀야겠죠. 그래서 기술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떠오르고 있으니까 기술 융합으로 이슈를 해결하고 공정 자동화, 콘텐츠 분석 자동화, 또 데이터셋 만들기 자동화 등도 있고 여러 자동화로 공정을 자동화시켜서 비용 절감하고 생산성 높이고 그리고 품질 이슈를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AI 또는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화학 또는 의학, 이제 재료 분야 또는 생물 분야에도 이 학문을 반영할 수 있죠. 그리고 뉴런 머신 인터페이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뉴로링크 만든다고 하는 머신 인터페이스도 이제 신기술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통합한 도전 사례는 뭐 염기 서열 분석, 합성, 양자화 등으로 이 도전거리 과제에 물질과 에너지 분야, 또 센싱과 모선 분야, 컴퓨팅과 인지 분야,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들이 융합되어서 이렇게 공통 분모를 찾아서 보면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드는 목표를 갖기 위해서 물질 분야, 에너지 분야, 그리고 제어하기 위한 센싱 모선 분야, IT 분야, 이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제를 도전할 수 있죠. 앞으로의 전망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AI 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로봇, 소재, 그리고 광학 등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가 영향을 받겠는가. 사실 그냥 전 분야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사회적인 도전 과제들도 있죠. 안전, 보안, 건강, 식량과 그리고 급수, 흡수, 물 문제, 그리고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이 있죠.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도 인공지능, 그리고 뭐 빅테크, 데이터 기술 등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다시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그리고 스타트업,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해야죠. 이제 앞으로도 내년에도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겠죠. 현재 23년에는 22년도에는 바이오 헬스, 미래모빌티,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세 개의 영역만 했는데 이제 23년에는 친환경 에너지, 항공, 해양, 양자, 로봇, 데이터, 원전, 사이버 보안까지 나와 있죠. 매년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도 나오고 백서도 나오고 정부 기관에서 정부 연구소에서 펼내는 그 과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그리고 뭐 2023년도, 22년도 등 ICT 시장 전망 등의 자료가 있으니 그리고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또 유튜브 채널에도 요즘은 중소기업 기술 전망과 관련한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나이파, 리아 등의 정부 기관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제 주제를 잡을 때는 대개 그 전년도 올해가 2023년이니까 예를 들어 AI 바우처 사업, 데이터 바우처 사업 또는 데이터셋 만들기 위한 데이터셋 구축 사업 등은 그 전년도부터 이미 수요 조사를 시작하죠. 그 수요 조사 단계에서부터 그 공고가 나면 기관과 협력해서 예를 들어 데이터셋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고 싶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수요 조사 단계에서 내가 조사해 보니까 학계에서 업계에서 해외에서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런 데이터셋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 이런 문제가 A 같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B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야 할 텐데 그런데 그 데이터를 모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합성 데이터를 만들까? 아니다. 배우를 시켜서 이상 상황을 연기시키면서 데이터를 만들까?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어서 만든다? 네, 어쨌든 환경에너지, 로봇 데이터 AI 등의 분야에 대해서 수요조사 단계부터 참여해서 다음 연도 과제 발표에 반영되게끔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겁니다. 네, 10대 분야 세부 분류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의 각 세부 분류 내용이 있습니다. SF 소설에 나오는 그리고 10년 전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기술이 발전할 거다 예견하는 자료에 또는 미래 생활을 그리는 자료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자료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것이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개발 분야이긴 합니다. 다른 기술들 보면 시스템 반도체 혼자 못하고 바이오 의료 역시 혼자 못합니다. 그나마 로봇과 드론 정도는 시중에 팔고 있는 키트 만들어서 학습을 할 수 있겠는데 예, 빅데이터와 AI 정도면 빅데이터와 AI는 공개된 데이터셋 그리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오픈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또는 소규모 팀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 전문 기술을 갖고 있고 의사 출신, 회계사 출신 또는 물류 전문가 출신 등의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모이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또는 그걸 이용한 자동화, 시각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을 써서 인공지능 훈련시키기 그렇게 몇 명 정도만 있어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고객에게 어필은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 관련한 기업, 전문 기업들이 등장하던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도
그리고 해외에도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들, 뭐 인공지능 관련한 전문 기업들이 있고 아직 상장은 못했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기업들도 아주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AI 바우처 사업 또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거기에 공급자로 등록한 기업들이 수백 개 이상에 달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따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에 가트너가 어떻게 트렌드가 발생할 거다, 어떻게 트렌드가 구성되고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여기 빨간색이 요즘, 주황색이 요즘, 그리고 흰색이 1년에서 3년, 그 다음 바깥쪽이 3에서 6년, 그다음에 지각 부분이라고 할까요? 6에서 8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엣지 비전, 엣지 컴퓨터 비전은 장비에서 그 공장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블랙박스나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엣지 컴퓨터 비전 또는 공장 라인에 달려있는 제품 검사용 카메라. 그 카메라에 인공지능 탑재해서 서버까지 그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도 단말기단에서 어느 정도는 처리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엣지 컴퓨터 비전. 그리고 엣지 AI, 그 인공지능을 장비에 탑재하는 거죠. 심전도 측정 장비, 웨어러블, 시계에 달린 그 센서들, 거기서 데이터를 서버로 스트리밍해서 또는 실시간에 가깝게 보내지 않아도 바로 답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의 전 처리 정도는 단말기에서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깥쪽은 디지털 트윈, 합성 데이터, 모델 압축 기술, 지식 기반 그래프 기술 등이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요. 디지털 윤리, 그리고 좀 더 바깥쪽으로 하면 인간 중심 AI, 스마트 스페이스, 공간 컴퓨팅, 생성 AI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에서 6년, 1년에서 3년 등을 했는데 이것은 세상이 바뀌는 방향에 맞춰서 또 특정 분야에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겠죠. 여담으로 요즘은 그 드론 관련해서 더 관심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왜냐면 뉴스에서 맨날 드론이 어디서 뭐 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데이터 분석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종류를 파악하고 저장 데이터의 종류와 관리 방법을 또 파악해야죠. 그리고 저장 데이터의 크기도 파악해야 하고 이것을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까,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까도 고려를 해야겠고요. 이게 정부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인데요. 데이터 분류 체계,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구조 잡고, 데이터는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데이터 분석에 좀 익숙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좀 계실 텐데, 데이터 분석을 그동안 접하지 않았다, 처음 접하는 분야다. 그럴 때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표준화 또는 표준부터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웹브라우저를 좀 켜보면 TTA의 표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컴퓨터공학, 경영학, 또 순수미술, 역사학, 인문학 무슨 전공을 했든 사회에 나와서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자리를 구하든 아니면 어떤 분야 사업을 하든 그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스마트팜에 관심이 생겼다. 스마트팜에 오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스마트팜 관제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일단 표준부터 찾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검색 결과가 나오겠지만 데이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뭐뭐 표준, 네, 무인 항공기 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보 교환 참조 구조 드론이래요. 한국어 음성, 텍스트 데이터, 품질 검증 방법, 뭐뭐뭐뭐 표준이니까 특정 분야의 특정 제품에 맞춰서 그냥 그 제품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규정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래 이래야 한다. 공공주택, 전력 예측, 인프라 구조, 데이터 플랫폼, PDF 문서, 로그인을 하시라. 네,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지, 즉 회사원인지 연구자인지 일반 회원인지 선택해서 누르면 이제 스마트팜 관리 표준, 또 공동주택 전력 데이터 플랫폼 표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표준들도 있죠. ISO 표준 있고 3GPP 표준 있고 3GPP 표준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통신 기술에 관련된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관련해서 대기업에서 또는 국책연구소에서 학습들을 이게 표준을 제정하고 표준에 대해서 통신 시스템을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전원이 꺼져 있다가 켜질 때 전원을 켰을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전파 신호를 찾고 기지국을 찾고 내가 전원이 켜져서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등등의 그런 절차들을 마련한 건데 그와 같은 표준, 규격, 절차, 그 문서들을 학습하는 것이 그 분야 도메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첫 발걸음으로서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체계도 또 로봇도 스마트팜도 자율이동 차도 그리고 뭐 정보 시스템 표준 등 여러 가지 표준이 있으니 꼭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메타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영역 매핑, 모델 참조를 통해서 공유 가능한 모델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다이어그램들은 그 표준에서 무엇은 이래야 한다, 이것은 저래야 한다 라고 문서로 서술해 놓은 기능들을 이 다이어그램으로 바꿔놓은 그런 그 다이어그램들도 있고요. 끊임없는 학습을 하셔야 사업을 추진하실 때 또는 신사업 아이디어 내실 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자정부 만들 때 이렇게 했죠. 전략계획 세우고 프로그램 관리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자원 획득하고 관리하기. 그리고 업무 참조 모델은 어떤 것이 있고 서비스 참조 모델은 이거. 데이터 참조 모델, 기술 참조 모델. 혹시 IT 업계, SI 업계에서 일해 오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관리 또는 사업 기획 등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하던 기능들, 내가 맡았던 기능들, 역할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큰 그림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이런 표준, 그리고 사업 구조 계획,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정부 프레임워크였죠. 데이터 구조 구축에 필요한 표준 모델, 사례 식별 참조,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 제시, 모델 제공 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위해서는 그 국내 빅캠프 같은 행사들도 있기도 했어요. 또 나이파에서 니아에서 제공하는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기술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파이썬 사용하기,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태블로로 시각화하기,
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시각화하기. 네, 검색어 잘 써보면은 사실 깃허브에서 또는 논문에서 오픈소스 프로그램에서 많은 정보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빅 매칭 캠프 이걸 보면은 네, 이거 죄송합니다. 빅 매칭 캠프 같은 행사 보면은 경진대회 또는 창업경진대회, 정부 과제 공고이 있죠. 이것도 있고 나라장터, 나라장터에서 공고 뜨는 거 보죠. 예, 할- 나라장터에 그 도전하려면 법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공고 검색 어디 갔니? 공고 검색, 공고 검색 최근 6개월 검색 법인이어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겠고 아마 이 나라장터 또는 비즈인포 같은 정보 사이트들 입찰 공고 올라오는 사이트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 다시 지금 데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데이터 관련한 사업 공고를 나거나 안다거나 빅데이터에서 분석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찾아보는 예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 내용 마무리하고 받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정부에서 표준으로 제시하는 데이터 관리 모델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기 위한 방법 등인데 우리가 규모는 좀 작더라도 처음 뭐 몇 명의 팀으로 시작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본 구조는 따르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또 이 기본 구조에 맞춰서 오픈 소스로 구현해 놓거나 아니면 연구 결과로 논문 쓰면서 그 논문 구현 결과를 또 깃허브에 증빙하기 위해서 내야 하니까 캐글, 깃허브 또는 데이터 전문 그 학습 교재 등의 샘플들은 많이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사업 계획하시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구조를 사업 체계를 그걸 알고 하셔야 제 개발자들 또는 개발 팀장님들을 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과 말이 통하려면 사용하는 용어가 좀 통하려면 기본 학습을 좀 해 놓으셔야 합니다. 데이터 요구사항에서 통합, 인테그레이션, 품질, 퀄리티, 보안, 시큐리티 그리고 신규 데이터 만들 때 요구사항 만들기, 역공학, 분리모델, 개념모델, 논리모델 만들기, 웹사이트 만들 때, 앱을 만들 때 그리고 저도 요즘 하는 로봇이나 드론, 자율주행차 또는 인공지능에서도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학습용 데이터, 지도 학습 경우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인공지능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경망을 아무리 크게 써도 깊이 쓰고 최신 기법을 쓰더라도 지도 학습 경우에는 교과서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품질 통제, 보안 관리, 보안 통제, 일정 관리 통제 등 프로젝트 관리 또는 소프트웨어 공학 개념에서 나오는 각종 관리와 통제 그 개념들, 방법들 적용을 하셔야지 그냥 그 전문가에게 딱 맡기고 알아서 잘해오세요 라든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게 회사나 팀이 굴러가게 된다면 반드시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품질 측면에서의 사고 또는 인사 측면에서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소통 잘 하시되 이와 같은 기본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절차 또한 잘 지키고 이 업무 절차에서 발생하는 산출물들, 정부 과제 산출물, 연구 노트 평가, 과제 심사 평가할 때 연구 노트까지 꼬박꼬박 잘 보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 최종 산출물, 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그것은 기본이고 이 모든 단계마다 표준화 가이드 만들기, 용어 생성하기, 도출하기 하면은 설계서, 결과 문서, 소프트웨어는 남는 거 결국 문서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서를 남겨야 기존에 개발하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잘 가시더라도 이어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 절차를 잘 마련해 놔야죠. 용역을 주다 보면 웹 개발 용역, 앱 개발 용역을 주다 보면 문서화를 철저히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견적을 좀 더 부르려는, 더 받으시려는 업체들이 좀 있긴 한데요. 네, 그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잘 구동은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설계했는지, 소프트웨어를 인수하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주석이라도 잘 달려 있어야 하는데, 이 주석이라도 잘 해달라는 거는 그것도 옛날 얘기고 구식이고, 이제는 CBD 산출물이라고 하죠. CBD, 잠끝 CBD, CDB 산출물 가이드.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여기에 맞춰서 요구사항 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랄랄랄라, 요구사항 수석표 이것들 다 만들면서 개발을 해야지. 이건 좀 이따 그 뒤에 내용에도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반드시 기술 부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기업의 영속성, 연구 조직의 영속성이 참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1시간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AI 사업화, 네, 산업계 정보를 파악합니다. 각종 전기 간행물들, 앞에 과제 도출해서 했던 내용들은 기본이고요. 뭐 만들까? 어떤 사업할까? 현재 환경 분석은 어떻고, 우리 팀의 역량은 어쩌고, 네, 그것들은 기본이고, 먼저 산업계 정보 파악, 거기에 AI 필드 저널, ICT 뉴스, 동향 정보, 국내외 정보 열심히 보시고, 해외 논문 학습하시고, 주로 개발자들이 이걸 한다고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채용 공고가 있고, MLOps, AIOps, 데이터옵스 등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채용 공고도 있기도 하고요. 그냥 풀스택으로 혼자 오셔서 다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어떤 개발자 또는 대표님들이 논문을 학습한다. 요즘 어떤 논문이 핫한가? 어떤 논문이 경진대회에서, 영상경진대회, 언어경진대회, 음성인식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조사해야죠. 네, 결국은 정보 파악, 산업계, 학계 정보 파악해서 논문 학습하고, 논문에 관련된 코드나 데이터셋 찾아보고, 한국 논문 학습, 코리아 사이언스, 사이언스 다이렉트 등의 여러 가지 학습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넣어서 또는 주제 분야 넣어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참 살다 보면 학습할 게 너무 많습니다. 논문은 쏟아져 나오고 저널도 쏟아지고 전시회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꼭 해외 전시회, 국내 전시회 가지 않아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채널들이 좀 있긴 합니다. 검색어 잘 넣어서 찾아보면 되고 이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시 플랫폼 사이트라서 산업계에서 어떤 동향을 또 어떤 제품들, 어떤 회사들이 무엇을 출품하는지 독일도 가고 싶고 미국도 일본도 또 가보고 싶은데
유튜브 통해서 보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 키텍스 나와 있죠. 전에 했던 WIS 월드 IT 전시회 그때 참가 업체들 검색해 보면 어떤 업체가 뭐 하는지 전시회 출품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 몇백만 원, 뭐 그 이상씩 그 부스를 돈 내고 부스를 차리고 홍보물 만들죠.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홍보물들 이렇게 웹사이트마다 회사 소개, 기본 소개는 4개 돼 있습니다. 4개 하니까 네, 거기에 기본 자료들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학교가 스마트팜 분야 또는 제약 분야 어디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쪽 분야 표준을 한번 볼까? 네, 통신기술, 교환기술, 어쩌고 기술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정보보호 기술. 아까 TTA 사이트 말씀드렸고 TTA 말고도 뭐 ISO 표준, 뭐 3PP 표준, 그리고 사실상 산업상의 표준, 디팩토 표준 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 분야 지식을 쌓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분야 전문가가 창업을 한다. 도메인을 잘 아는 분이 창업을 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인공지능, 자동화,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자기네 플랫폼을 오픈하고 그래서 사용자들을 더 끌어모으고 또는 국제 표준의 요소 기술도 제한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서 어, 우리 기술을 꼭 쓰게끔 또는 가능한 한 쓰게끔 하는 그런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제가 창업이라고 말할 때는 벤처 창업, 스타트업 창업, 괄호 열고 기술 창업 그게 빠져 있는 겁니다. 즉 기술 창업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다뤘던 거고 표준도 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소개 학습하고 국제 표준도 보고 산업계 정보 그 전문 블로그 채널 또는 그 시장 분석하기 위한 뭐 프리미엄 컨텐츠 등도 찾아보고 사업 공고 정보는 나라장터 가서 찾아보고 근데 나라장터에 공고문이 나오기 전에 그 전년도부터 수요기관 찾아봐야 한다고 했죠. 수요조사. 이 표준으로 돌아가서 표준 문서를 하나 보면은 표준화위원회, 표준화기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TTA의 표준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느 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계시고 의장님은 누가 뭐 하시고 혹시 아는 분 있으면은 뭐 아니 농담입니다. 네. 이런 협회나 또는 행사에 가서 교류하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결국 일은 사람이 하고 네, 연구개발 기술도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각종 기술위원회, 무슨 위원회, 협회 네, 저도 여기 협회 전문위원입니다. 어떤 협회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협회, 산업협회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 핫하신 네, 코라이아 인공지능 협회도 제가 지금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결국 길드죠. 협회, 길드 네, 가서 교류하면서 소식 주고받고 회원사 간의 동향 살피고 사업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래서 전시회에 가는 것이죠. 전시회에 가고 컨퍼런스에 가고 또 학술 행사에 가서 그래서 학계, 산업계니까 그 세계에서 길드에서 네트워킹을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기업 편람도 있고요.
보건의료, 엘타, 빅바이오 등등 있고 교육 출판 그 외 여러 가지 기업들 있죠. 기업 별람 이렇게 돼 있고요. 시간이 강의 시간은 짧기 때문에 뒤에 장표에 있는 자료 그 중에서 요약을 하면 이 AI 허브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데이터셋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셋 찾기, 개발 지원하기, 컴퓨팅 바우처도 지원하고 AI 바우처에서 지역은 어느 지역의 검색어는 무엇? 제가 아까 실수했네요. 한 몇백 개가 아니라 지금 AI 바우처에서 인공지능 솔루션 공급하는 업체가 2,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2,100개. 우리나라의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뭐 하는지 검색을 딱 해보기만 해도 음성 인식 이렇게 2천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 냉정한 얘기지만 스타트업은 100개 중에 하나 살아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여기 중에서도 잘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힘들게 생존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이미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실리콘밸리랑 한국이랑 비교할 때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어쩌고 하는데 뭔가 그냥 미사여구 같고요. 뭔가 도전을 해서 창업을 해서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서 성공을 하면 좋은 거고 성공한 데서 배운 게 있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에서 배운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학생분들께서는 분명히 이력서 쓰라고 할 때 성공 경험, 실패 경험 뭐 배웠나 얘기할 거고 투자자들께서도 네, 이번에 코스닥에 크라우드웍스가 데이터셋 만드는 크라우드웍스가 상장을 하셨는데 그분도 사전 5기 하셨거든요. 4번 좀 하시고 5번째 이제 성공을 하신 건데 어, 시대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학습용 데이터셋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필요할 것이니까 학습용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지도 학습을 해서 예를 들어 이미지넷은 1,000개 클래스가 1,000장씩 있으니까 100만 장의 사진이 있다고 해서 데이터가 엄청 많다. 그 데이터 사진 한 장 안에 인스턴스, 세그메이션, 바운딩 박스, 폴리곤 등등 해놓은 거 보면 수많은 객체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다 비용입니다. 비용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것을 AI 허브에서 정부에서 리아 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데이터 한번 딱 보시고 10월 내에 개발하겠다. 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예 과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말고 과거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네요. 한국어 데이터, 언어 데이터, 웹크롤링에서 댓글 가져오고 뉴스 기사 가져오고 내년에 총선인데 총선 대비해서 어떤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더라. 댓글 반응이 어떻더라.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주제어 넣고 검색한 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분석 시도를 할 수 있죠. 이제야 나왔네요. 2021년에 구축한 것이 2022년에 나왔습니다. 일상생활 및 구어체, 한영, 번역, 병렬, 말뭉치 데이터. 여기 가서 딱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분류하는 것 데이터 분포 내용 보고 통계 내용 보고 하는데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 수집하는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도메인 지식 필요한 것이죠. 구축 활용 가이드, 데이터 설명서, 그리고 구축업체는 어디가 하셨더라. 또 구축 모델 상세 설명서,
모델 다운로드, 데이터 이용해서 인공지능 만들고 싶으실 때 어, 특정한 기법, 아니, 특정한 기법이 아니라 지도 학습을 시켜야 하는 거라면 이 정도 규모의 작업을 하실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데이터 수집하고 가공하고 만드는 노동, 비용 쏟아넣기. 그래서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되면 PPT 내용을 설명, PPT에서 하겠습니다. AI로 그래서 표준 정보 파악까지 했었죠. 여기에 공고, 정보 입수, 정보 조사하다가 이쪽으로 갔네요. 나라장터 정보 입수해서 과제 정보, 기업마당 비즈인포에서 정보 입수하시고 공시 정보, 기업 정보 파악하고 캔버스 만드시고 전략 수립하고 사업 전략하고 제품 기술 전략 만들고 상품 기획하고 제품 개발까지 하는 거. 이 기획안 따라서 각각 문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은 획기적인 프로젝트 할 거냐 탄생한 프로젝트, 새롭지 않은 프로젝트 할 거냐 어떤 프로젝트 할 건지 타겟을 잡으시고 최종 목표물은 무엇이 되어야겠다라고 정하시고 환경 분석 다시 하는 거죠. 환경 분석은 요구사항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석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 분석, 사업 분석할 때마다 해야 합니다. 환경 분석하기,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적, 환경적 요소하고 스왓 분석하시고 아까 5포스 했고 세븐에스는 이런 내용들은 다 검색을 해보시거나 경영학 관련 기본 지식 보면 나옵니다. 세븐에스는 내부 역량 파악하기 형식으로 요구사항 범위 관리 이것은 개발팀과 고객과 논의할 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범위 선정, 식별, 평가, 구축하기 이것이 개발에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 도출 과정 잘 거치시고 분류하고 기능 요구사항 등등등 SI 프로젝트, 웹 개발 프로젝트 등 하면 이렇게 산출물 만들기 등 꼭 해야 합니다. 추적표 만들고 모델링, 정보 모델링, 여기서 데이터 요구사항들 다 파악하셔야 되고요. 정보 설계하고 분석 요소가 메시지 블록 잡고 이것은 그 위키백과의 사례입니다. 위키백과의 한 페이지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유저 관리만 이만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키백과의 SQL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 찾아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조 잡으시고 간단하게 또 이렇게 복잡하게끔 이렇게 네트워크 정보도 잡으시고 데이터 시각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 각 기능들 그 중에 어떤 걸 담당할지 빅데이터나 분석 서비스 보면 하둡, 서치 엔진, 일라스틱 서치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갖다 쓰실까 확인하시고 오픈소스에서 어썸 오픈소스라고 어썸하다, 대단하다 검색해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픈소스에서 별표 많이 찾아서 깃허브에서 찾아보시고 관련 논문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학습하고 방향 잡기 또는 동향 찾기까지 도움이 됩니다. 이건 오픈소스를 상용화하는 것은 또 별개의 일이죠. AI 사업화 과제 보여드리겠습니다.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인데 문서 자동화, 절차 자동화,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문디 작업, 데이터 수집 프로세싱 이렇게 많이 기업에서 비용을 쓰고 있는데요. 기업 업무의 한 63%가 잠재적인 RPA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꼭 CCTV, 자율주행차, 드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기업 내부에서 이 로봇 프로세스 적용하고 거기에 또 인공지능 넣기, CS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분석하기, 답변 생성해주기
기업 데이터에 최근에 드롭박스 서비스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챗GPT가 검색해서 주듯이 하는 그런 기능 플러그인을 내놨는데요. PC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들, 워드 문서, PDF 문서,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그 마케팅 계획 자료 좀 찾아줘라고 물어보면 어느 폴더에 무슨 내용이고 어떤 내용 들어가 있어요라고 분석해주는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 거기에 기반 모델에 더 파인 튜닝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추가 개발 비용 넣지 않고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엘라스틱 서치 또는 벡터 서치, DBM, DB 그리고 랭체인 등을 적용해서 RPA, 기업 데이터 분석, 개인 지식 관리에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무자동화, 인력 절감, 전문가, 그래서 은행, 보험, 카드, 자산운용사 이런 데 RPA는 쓰이고 있고요. 제조, 서비스, 지자체, 학교 보면은 여기에 조회 업무, 평가 업무, 조회, 그리고 보고서 발행, 문서 스캔하기, 그리고 템플릿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내용 집어넣기.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 책 읽는 인공지능, 어트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그 글을 읽어서 단어를 찾고 그 찾은 키워드 거기까지만 해도 자동화 또는 챗봇 또는 검색 엔진이 좀 더 정확히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이렇고 자동차 정비하는 방법, 자동차 헤드라이트 곧 바꿔 끼우는 방법을 가르쳐줘 하면 PDF로 된 문서에서 그 관련한 내용 다 찾아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질문한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해줘, 업로드, 계산서 업로드 등등, 자동 발송, 운영 보고 업무, 자동화시키기에 좋은 것들을 RPA로 얻는데 RPA도 그동안 보급이 더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사용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가 고객마다 아니 회사마다 기업마다 조직마다 고객마다 다 달랐고 그 의도를 파악해서 동작하게 하려는 방법이 아직 월성수했던 거죠. 그래서 대개 테스트 빌더, 플레이어, 컨트롤 센터 등으로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컨트롤은 통계 분석, 계정, 일정, 이벤트 관리, 정보 모니터링 등하고 스크립트 빌더, 태스크 빌더, 스크립트가 빌드하는 것이 관건이죠. 근데 이제 이미지 매칭, 영상 처리, 이미지에서 OCR, 글자, 숫자 읽어내기, 한영, 중문, 일문 인식하고 바운딩 박스로 좌표 인식해서 이렇게 영상 처리 기술 발전으로 이게 들어갔고 또 자연어 처리 발전으로 그 안에 있는 문서 스크립트로 찾은 자동화 결과 데이터 수집하고 가공하는 기능들이 개선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진단 업무 수행, 업무 현황 분석, 자동화 대상 업무 조사, 그러니까 조사, 발굴, 검토하기, 시설적 검토하기, 식별하기, 요구사항 도출하는 과정이나 신사업 도출하는 과정이나 이 프로세스 진단에서 뭐 고칠까, 무엇을 개선할까 찾아내는 과정 그대로 이 일하는 체계는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애자일 방법도 적용하고 규칙적이고 배포축이 너무 로봇의 인공지능 적용해서 더 똘똘하게 정형화된 데이터, 규칙적이고 프로세스는 명확한 업무. 정형화된 데이터나 비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것도 기본 상식이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정형화는 숫자, 글자, DB에 테이블로 로우와 컬럼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비정형화 데이터는 이미지, 스토리 등등. 그래서 이렇게 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과제 발급을 인터뷰 등등 하고 수행합니다. 이렇게 일정표를 좀 더 상세하게 짜고 화면 구성은 어떻게 할까? 화면 구성 만들어보고 대시보드 관리자가 쓸까 사용자가 쓸까 권한 설정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퍼블리싱 이렇게 퍼블리싱 그림 그려보고 이제 이 퍼블리싱한 것과 버튼들과 그래프들과 각 기능들이 어떻게 매칭되는지 웹 개발자와 연동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렇게 근태 관리 시스템, 세금 계산서 작성 자동화, 검색 자동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LLM과 AutoML 이게 LLM 관련해서 검색해 본 건데요. 앱은 이렇게 많고 인프라스트럭처 유명하죠? 이제 유명했죠? 허깅 페이스, 웨이트 앤 바이어스 이것도 논문에 나오는 저 기법들, 신경망들 쓰다 보면은 모니터링 할 때 또는 데이터셋 모을 때 그냥 여기 나오는 허깅 페이스, 웨이트 바이어스, 라마, 오픈 AI, 인텔 등등 요즘 자주 회자되고 있을 겁니다. 최종 사용자용 앱, 기업용 스택, 산업용, 그리고 인프라에는 디플로이 모니터, 트레인 파인 튠 모델, 여기 디플로이 모니터, 트레인 파인 튠, 오픈 소스 모델 쓰고 프레임워크 쓰고, 풀 스택 LLM, 하드웨어는 뭘 쓰고, 라벨링 프로세스 데이터는 어떤 툴 쓰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라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저장은 어떻게 하고, 이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만 봐도 데이터랑 인공지능 개발하려면 익혀야 할 것들이 많은 거죠. 아래부터 위로 하드웨어, GPU, CPU 사서 클라우드 컴퓨터 사서 기반 모델, 오픈 AI의 GPT 3.5나 갖고 기반 모델을 갖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어떤 오픈 소스 모델을 이용할까? 허깅 페이스의 모델 저장소 또는 라마나 GPT 모델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웨이트 앤 바이어스 또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같은 훈련을 시키면서 어떤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로 기반 모델을 파인 튜닝 시켜서 특정 용도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어떤 모델을 쓸까, 어떤 도구를 쓸까, 그리고 고객에게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까. 허깅 페이스에서 요즘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허깅 케이스가 디플로이 모니터, 모델 프레임워크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리걸 마켓에서 생성형 AI가 법률 관련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 생성형 아이들이 뭐하나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는 뭔가 생성 AI의 애플리케이션은 뭔가 이런 트렌드들 한 페이지로 하는 트렌드 또는 트렌드 보고서를 찾아봅니다. 거대 언어 모델 요즘 하도이니까 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이미지도 해석해서 글로 써주기도 하고 글로 써주면 읽어서 의도를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생성형 AI들이 요즘 응용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텍스트 분류, 감정 분류, 감정 분석, 수평 감지, 대체명 인식, 기계 번역, 질문 응답, 텍스트 생성, 텍스트 완성. 이것은 기존의 NLP,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의 분야 그대로입니다. 사실. 근데 모델이 거대해지고 파라미터는 더 거대해지고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도 45테러, 테라바이트 그 정도로 가고 있고 GPU 달린 장비 엄청나게 써야 하니까 일반 개인이 그 언어 모델 개발하기는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의료, 24시간 의료, 개인화 치료, 법률 상담, 농업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CSV나 엑셀에 있는 수많은 숫자 데이터를 그 엑셀 시트를 언어 모델에 입력으로 주면 예를 들어 아기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여름용 샌들 분홍색 170 사이즈 그 중에서 샤방샤방한 거 블링블링한 거 그런 학습시킨 용어를 넣으면 그 언어 모델에서 엑셀 파일을 다 읽어서 찾아줍니다. 그런 응용도 지금 랭체인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선보이고 있습니다. 패션 분야의 셈이죠. 코디, 사이징입니다. 그리고
상품 추천에 쓸 거고, 마케팅, 자료와 상품 추천 등에서.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챗GPT에게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를 기본 구조를 보여줘라고 하면은 샘플 코드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영업, 운영, IT 엔지니어링, 법률, 인사 이런 분야에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꿈은 자기의 분신 같은 인공지능 만들기, 자기의 자식 같은 인공지능 만들기 등인데 계속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뭐 강화 학습을 시도하건 준지도 학습 또는 자동화된 학습을 시도하건 인공지능은 계속 재학습을 시켜야 하고 초기에는 그 지도학습 모델로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공장 또는 제조 환경 정확한 답이 나와야 하는 분야 등에서는 아까 LLM 이용해서 고객의 질문을 파악하고 파악한 키워드로 기존 DB에서 정답 찾아서 주는 방향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직원, 외부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고 GPT-4, 달리 등등 여러 기법이 있고 입력해서 명령어 하나 입력하면은 명령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텍스트 입력해서 텍스트로 출력해서 무엇에 대해 설명해달라. ICT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대구까지 가는, 광주까지 가는 그런 최적의 차편을 알려달라. 경로 알려달라. 이것은 이미지 생성형 AI, 그리고 컴퓨터 코딩 생성형 AI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사례, 국내, 해외, 즉 챗GPT 유명하죠. 그리고 노션,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노션에도 AI 등장했고 슬랙에도 AI 솔루션이 들어오고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챗GPT로 홍보 시나리오를 만들고 요거 네. 미드저니로 AI 그림을 그리고 음성을 합성하고 그리고 여기 만드네요. 네, 클로바 보이스 특정 업체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클로바 X 등의 언어 처리 또는 음성 처리. 어차피 음성 인식, 음성 합성하려면 자연어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AI 허브에서 그 두 가지 분야를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고 음성 데이터는 음성 데이터만의 그 별도의 처리를 거쳐야죠. 데이터 가공, 데이터 라벨링 과정에서 음성 데이터는 주파수 특성, 또는 시간 특성 두 가지 특성을 갖기 때문에 구간 점프하면서 무음 처리 구간을 살피거나 그리고 구간별로 텍스트를 전사, 받아쓰기 하거나 등의 과정이 있는데 받아쓰기 하면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해야죠. BID 그리고 인공지능 성우, 가상인간, 배우 만들기 그런 것에 생성형 AI 쓰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코파일럿 그것은 아까 드롭박스 사례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을 적용한 지식관리 시스템을 써서 예를 들어 부장님, 과장님 또는 상사께서 이거 저거 보고서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0년간의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또는 영업 판매 데이터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다 보는 것보다 CSV 파일을 집어넣고 이 중에서 평균값 좀 알려줘, 최대값, 최소값 알려줘 하면은 엑셀 파일 하나 올리고 답변 받고 그렇게 하면은 10년 뭐가 더 편할까요? 엑셀 파일 하나 열어서 전체 시트를 선택하고 특정 컬럼의 값 선택해서 평균값 내고 그게 나을까요? 챗GPT나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될 텐데 좀 더 편해지겠지만 게을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최근에 제가 접한 고객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회사 내부 데이터가 있는데 챗GPT한테 또는 공개된 모델에 쓰면은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유출이라기보다 그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하죠. 유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반 모델, 라마 기반 모델, 좀 더 파라미터가 작은 기반 모델 등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 AI 허브에서 나왔던 이런 데이터들처럼 한국어 데이터, 무슨 데이터, 표정보 질의응답 데이터, 문화 콘텐츠 스토리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우리 회사만을 위한 그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어떻게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죠. 상대적인 것이죠. 예, 요구사항이 적으면 그만큼 그 비용이 덜 드는 것이고 가장 그 돈을 안 들이고 하고 싶으면 기반 모델 그대로 챗봇 솔루션, 챗봇 돌려서 해보는, 시도해보는 것이죠. 당연히 특정 목적을 위해 훈련시킨 인공지능보다는 정확도, 뭐 성능, 각종 지표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해봐야죠. 시도라도 해봐야죠. POC거든요. 아무것도 우리 회사 데이터로 우리 회사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았던 인공지능, 오픈 AI의 거, 메타의 거, 네이버 거, 그 기반 모델 공개된 거 다운로드 받아서 질의응답 기법으로 랭체인에 보면 뭐 질의응답 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랭체인 그리고 모델 연동해서 질의응답했더니 그 결과로 어떻게 답변을 주더라. 아무것도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기대보다 잘 나오네. 그럼 그 테스트 기록, 경험 갖고 이 정도 데이터는 된다. 그럼 이제 또 새로운 데이터로 시도해봐야겠죠. 초등학교 졸업한 인공지능 계속 재학습을 해야죠. 그리고 중학교 졸업한 인공지능, 대학교 또는 성인, 뭐 은퇴하고 나서 계속 학습을 해야 하고 재학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만들고 베이스라인 만들어서 그 데이터로 만들고 배포하고 나서 재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 업체가 한 것 같긴 하지만 H2O AutoML입니다. AutoML도 해외에서는 좀 널리 언급되고 있는 사례이고요. 쿠버네티스 기반의 H2O 스택을 올리고 웹 인터페이스 제공하고 SDK 제공하고 그냥 여기 보면 꼭 이 업체뿐만 아니라도 SDK 제공하고 웹 인터페이스 제공하고 쿠버네티스 도커 기반으로 스택 배포하고 그리고 위조 탐지 법률 승인 원 또 예방 정비 법률 아니구나 대출 승인이군요. 대출 승인 예방 정비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 예측 이 기법들은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XG 각종 부스트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데이터 이용한 그 솔루션들, 그 구성 요소들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갖고 있어야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오토ML로 해서 네. 개발한 모델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혹시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 혹은 오토ML 기반으로 일반 코딩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OpenML이나 Azure 머신러닝 서비스, AWS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편한 것이 AWS가 다채로운 서비스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 사전 질문들 같은 거에 있으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OpenML 서비스나 인공지능 개발용 도구 제공한 데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기네가 받아와서 가입을 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비용과 자기네 스택 사용 비용
그리고 만든 모델 인퍼런싱 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서버까지 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요금제 제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들의 스택만 가져가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기네 서버에서 온프레미스에서 구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제공하는 인퍼런스까지 함께 쓰는 방법 등인데 과연 인력이나 뭐 비용 등이 고민되면은 인퍼런스 서비스까지 함께 하는 게 편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인공지능 성능 품질은 데이터죠. 네. 아니요. 근데 이제 데이터라도 이 오토 ML이 아무래도 범용성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지 시장에서 범용성은 그 모델이 정확도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만들어진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유명한 그 네이브 베이어스 로지스틱 리그레션 등등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예측 기법, 회귀 분석, 분집 분석 그리고 그런 기법들은 웬만한 기법들은 다 있는데 최신 논문으로 등장한 기법들 그런 것들은 반영되려면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죠. 그럼 오토 ML로는 생성하는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도가 다 나오고 있나요? 네, 이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적 LMN을 뭘로 할까? 문서 데이터는 뭘 보유하고 있냐? 일단 어떤 데이터를 줄 수 있냐? 정형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들도 그 데이터 품질을 따져봐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정형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센서 데이터 등은 합성 데이터를 함부로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웃라이어 값만 넣어준다든지 예를 들어 무슨 결측치가 있다. 또는 널값, NA 값 들어간 결측치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평균값을 넣어줄까 아니면 이상치를 넣어줄까 사실 영상이든 센서 데이터든 이상 경우 데이터가 더 흔치 않죠. 정상적인 경우 데이터가 더 많고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 네, 차라리 영상 분야는 합성 데이터 만들기가 더 쉽죠. 찌그러진 거, 푹 파인 거, 고장난 거 등등, 찢어진 거, 불타오르는 거. 근데 숫자 관련한 데이터, 센서 데이터, 그리고 경제 지표 데이터 등은 차라리 그냥 누락시켜서 결측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상 탐지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 탐지 위주로. 그리고 열린 세계, 주식시장, 코인시장 등은 너무 많은 그 변수에서 영향을 받는데 통제되는 환경, 스마트팜 환경, 철강 만드는 공정에서는 온도, 습도, 압력 뭐 등등 온도 적용하는 시간, 압력 적용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통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예측을 하기가 좀 쉬운데 관건은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주가 데이터, 코인 데이터 이런 것들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통제되는 환경에서는 예측이 가능해요. 자, LLM 문서 많다, 20만 장, 많다. 그래서 최소 몇억 파라미터 이상의 규모로 하고 한각을 100% 없앨 수 있나? LLM의 문제는 또 한각이죠. 아무 말 대잔치.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없는 답을 억지로 생성해서 만들지 마라 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주기도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검색하면 영어로 된 자료, 뭐 한글로 된 자료 좀 쏟아져 나오는데 아까 신발 찾는 사례 보면은 당신은 고객 상담원이다, 신발 가게 직원이다, 아동복 위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답변은 한국말로 하고 못 찾았을 경우에는 그냥 모른다고 해라. 답변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말아라. 라고 페르소나 너의 인공지능의 역할을 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도 어린아이 7살짜리 발 사이즈 몇 언제 신을 건데 예쁜 거 골라줘.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해야죠. 그냥 7살 여자의 신발 하나 골라줘. 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물어볼수록 정확하게 답변 나오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요하고 데이터 구축 만드는 건 이건 데이터 구축 기법, 그 데이터 구축 방법, 인공지능 허브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주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2,100개 가까운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자 또 인공지능 개발 회사 중에서 그 분야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선정이 된 거거든요. 선정이 됐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하는 거죠. LLM 기반 모델을 선택하고 GPU 비쌉니다. 그냥 비쌉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호스팅, 구글 클라우드 또는 사스 플랫폼, 런타임은 라마 위에 올릴까, 허깅페이스 트랜스포머 쓸까, 올릴까 하고 모델은 오픈소스에 상용 유주를 할까, 오픈소스에 리서치 올리, 리선 연구만 할까, 라마 아닌 것만 쓸까, 그리고 벡터DB를 쓸까, 일라스틱을 쓸까, 언어 모델, 언어 이거 인베 키워드, 아니, 워드 인베딩 해야 하는 거거든요. 모델 선택하고 워드 인베딩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프롬프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도 예상되는 질문들 그것도 DB로 딱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또 채팅 히스토리 관리하고 챗GPT 써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했던 채팅 기록들 다 히스토리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은 파이썬의 랭체인 그리고 웹 UI, 챗봇 UI 만들고 써주는 구조로 됩니다. 다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호스팅, 런타임, 모델, 인베딩, 프롬프트, UI 이렇게 1, 2, 3, 4, 5, 6, 7, 8을 자, LLM과 랭체인 질문하면은 언어 모델이 답변 주기 질문하면은 프롬프트 체인에서 프롬프트 템플릿에 맞게 프롬프트가 좀 부실하면은 보강 증강해주고 프롬프트 요구를 툴체인, 랭체인으로 답변을 툴체인에 보내줘서 정보 서치 모듈 뽑아낸 키워드로 정보 서치해주고 그거 메모리 관리해야죠. 히스토리 관리하고 하니까 요 시스템 구조도 좀 익혀놓으셔야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애플리케이션 빌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 구축하는 거랑 챗봇 구축하는 거랑 질문 오면은 질문 해석해서 DB에서 찾아서 답변 룰 베이스로 만들어주기. 근데 거기에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랭체인, 또 벡터 DB 등이 사용된 거죠. 기본 구조는 다시 질이 들어오면은 DB에서 찾아서 검색 엔진을 찾아서 답변 주는 겁니다. 그래서 LLM 점점점 네임으로 둘러싸인데 거기에 요즘 말하는 게 파이썬 랭체인의 Q&A 처리하기, 랭체인의 질문 만들어주기, 요약하기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 나만의 데이터, 공공 데이터는 AI 허브에 나온 데이터, 그 외국의 논문 데이터, 위키 데이터, 어썸, 퍼블릭, 데이터셋 등등 거기서 영어 데이터가 학습시키기가 좋은 게 그렇게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사용자도 많고 AI 허브에서 만든 데이터 또는 구축해 놓은 한국어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그 챗GPT나 라마의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그런 소문도 있긴 합니다. 구할 수 있는데 그냥 가져다 써도 된다는데 가져가서 써서 학습시켜야죠. 네. 자, 또 하고 콜센터, 네, 콜센터에 주로 쓰입니다. 콜센터 일하는 분들 고통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직접 등장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수리기사, AS 전자제품 AS 수리기사, 자동차 헤드라이트 어떻게 갈까, 엔진 오일 어떻게 갈까 그런 것들 운영 매뉴얼, 유지 보수 매뉴얼, 네, 설비 매뉴얼 찾아서 학습시켜주는 거, 어떤 부분 수행하면 된다고 찾아주는 부분도 있고요. 자료 요약해서 자료 찾아서 응답해주기, 코딩해주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 LS 일렉트릭에서 수리 내역 LLM 쓴 겁니다. 그 H2O, AutoML, 라마 2 기반의 모델에서 파인튜닝을 쓴 거죠. 파인튜닝 방법은 그냥 기존 매뉴얼 읽게 만든 겁니다. 기존 매뉴얼을 학습시킨 것이죠. 그리고 매뉴얼 수리 내역 관련 서비스. 매뉴얼과 수리 내역, 전처리 라벨링, 데이터 구성, 파인튜닝, LLM 파인튜닝, 여기서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추론, 이게 인퍼런스 서버 돌리는 거고, 소켓 서버는 외부 웹서버랑 연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웹 상담, 챗봇 대신하기, 좀 더 똘똘한 챗봇 만들기 쓰는 겁니다. 1.0 썼고. 결국은 MLOps, 데이터옵스 구축해야죠.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ML 엔지니어가
한 명씩 또는 혼자 다 하면서 혼자 다 하기 힘드니까 AutoML 얘기 나오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얘기 나오고 로고 플로우, 허깅 페이스, 슈퍼바이저리, 슈퍼브 AI 등의 그런 자동화된 도구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항 매뉴얼 이런 것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음성 주문을 하는데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그에 맞춰서 카메라로 보고 그 스크린 높이고 낮추기도 하고요. 딱 사람과 대화하면서 노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어린이일 수도 있고 하니까 말로 주문하는 거 요즘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걸림돌은 비용입니다. AI에 대한 신뢰 부족, 데이터를 더 먹이고 더 좋은 모델 써야죠. 비용 들어갑니다. 느린 개발 속도, GPU 더 집어넣고 개발자 더 집어넣으면 단축시킬 수 있죠. 결국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ROI가 낮으면 비즈니스 정의해야 되고 모델이 충분히 정확하지 않다, 설명 가능하지 않다. 데이터 부족하고 데이터를 소화해낼 수 있는 거대 모델 돌리려면 영상 처리 분야에서도 모델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훈련 시간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AI 프로젝트는 시간, 신뢰성, 돈 필요하다입니다. AI 도입의 허들은 이렇게 높습니다. 고민할 것들은 기본 사업 고민에 더해서 기본 사업 기획하고 사업 고민하는 거 프로젝트 만들 때 거기까지는 딱 끝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AI 도입을 고민하면서는 데이터에 대한 고민과 AI를 도입하면서 넘어야 할 허들들이 더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AutoML은 특정 분야 데이터에서 특징 추출하기, 머신런 꼼꼼하게 잘 확보한 시계열 데이터에서 추세 파악하기, 특징 파악하기 그 정도까지는 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쓰지 못하면 AWS 마켓플레이스나 애저 마켓플레이스에서 진작 내려갔죠. 그런 마켓플레이스에 올릴 때 성능 검증을 다 하고 나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 성능 검증도 검증용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면서 인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이 모델을 훈련시켰는데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그 모아놓은 데이터 중에서 6대 2대 2 또는 5대 5 그 정도로 학습과 테스트로 분리해놨다. 근데 테스트 데이터로 했는데 학습한 데이터는 한 5, 6 그 정도인데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봤더니 학습한 대로 그 점수 잘 내더라. TTA 인증이나 인공지능 수능평가 인증에서도 그 인증기관과 인증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증기관에서도 영상 처리, 자연어 처리, 음성 처리 그 평가할 기준이 없었을 때는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성능평가, 인공지능 품질평가를 논할 때는 인증기관과 한번 논의를 하시거나 하시는 건 좋은데 어차피 과제하면 인증평가 결과서 내야 하거든요. 초기 스타트업들은 과제,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성도약 패키지 등등을 수행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행정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진다면 그 비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좋은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H2O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레이프, 강력, 부품단 등 하고 예지정비 등 했습니다.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 역시 금융 데이터, 공장의 설비 데이터, 그리고 고객 상담 데이터, GUI 기반으로 하니까 편한 거죠.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하고 시각화하고 이 데이터 시각화, 파이썬 코드로 데이터 다 파먹으면서 파헤치면서 그래프로 그려서 어떤 클래스가 적구나 많구나 일일이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데이터를 올리면 자동화해서 요약 보고서를 해주니까 여기 있는 기능들 네, 데이터 엔진 파이썬 프로그래머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재가 하느냐, 오토ML 갖고 있는 솔루션 가져다 쓰느냐,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또는 1년에 얼마씩 내면서 이렇게 로고 유명합니다. 로고 플로우는 왜냐하면 로고 플로우는 욜로 학습시킬 때 로고 플로우를 이용해서 학습시키게 하거든요. 이미지 데이터 올리고 외국 거예요. 네, 외국 서비스. 이미지 데이터 올리고 자동으로 바운딩 박스 시켜주고 그 데이터셋 만들어서 훈련시킨 인공지능 모델 운영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공짜로 쓰시고요. 네, 기업은 상담하세요. 뭐 스타트업 또는 본격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해보고 싶으시면은 한 달에 한 30만 원 내세요. 그런 거죠. 한 달에 30만 원 내는 고객이 많이 오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스타트업 일하고 뭐 사업 운영해본 입장에서 오늘 참 소중하니까요. 자, 이건 DX 분야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위에 인테리어 올리고 자율주행 스택은 원하는 대로 넣어서 배터리랑 차축, 뭐 폼팩터 조정해 가면서 밴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고 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동차 분야에서 넘어서 스마트 시티까지 하겠답니다. 자동차가 돌아다니니까 뭐 데이터 수집도 할 수 있고 위치 수집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실어 나를 수 있고 스마트 시티에서 다 관제하는 거죠. 관제, 정보 관리, 배터리 상태 파악, 위치 파악, 원격 제어 지켜보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전들을 해외 기업들은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대놓고 오픈 소스를 표방하면서 오픈 하드웨어를 오픈된 자동차 만들기, 스마트 시티 만들기를 표방하려면 역시 이들도 산업상의 사실상의 표준을 노린 거고 자기네가 만든 전기차용 스택, 소프트웨어 스택, 하드웨어 스택 등을 하드웨어 구조 등을 표준으로 제시하려는 것이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만드는 소피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분야가 워낙 진입하기 어렵고 덩치가 크긴 한데 구글에서 스마트폰 만들었듯이 하드웨어는 레퍼런스 하드웨어처럼 그런 스케이트보드 가져오고 그 위에 대학교에서 저마다 전기차 만들고 경진대회 하듯이 소프트웨어 스택은 또 검증된 거 올려서 외장은 즐겁게 꾸며서 만드시라는 것이죠. 로봇 분야는 소팅, 팔레타이징, 자동화, 물류 자동화, 로봇 분야에서 돈 되는 분야 물류 자동화 있습니다. 공장 또는 물류센터 위주로 가죠. 여기서도 로봇용 OS 넣고 이 기종, 다른 기종 로봇을 어떻게 연동시킬까? 근데 로봇이랑 자율주행차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실생활에서 접하는 것 중에 인공지능 기술들 적용되는 것에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 곳들 지도 만들어주고 그동안 거기서 움직이게 해주는 것. 더 많은 말씀드리고 또 논의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때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계속 예측합니다. 네, 가상 데이터보다는 가능한 유사한 사례, 오픈 데이터셋을 찾아서 학습시키는 것이 낫고 벌칙치는 함부로 합성해서 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데이터 증강 또는 데이터 합성 측면에서 영상, 자연어, 음성까지는 있는데 자연어 데이터 증강 방법, 문장의 순서 바꾸기, 단어 바꾸기, 앞뒤 바꾸기, 문맥이 이상해질 수 있죠.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증강 분야에서 그나마 좀 쓸만한 게 영상 데이터에서 노이즈 넣기, 이동시키기, 회전시키기 그 정도죠. 사실 자연어와 음성 증강은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예 합성을 시키는 게 낫죠. 그런데 시계열 데이터, 센서 데이터, 뭐 생체 신호 데이터 등은 섣불리 증강 또는 가상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신중호님이 데이터를 실생활 또는 업무에서 활용하고 가공하고 결과물 정액값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싶다. 이것은 AI 허브의 데이터셋 개발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데이터셋 개발은 지도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개발하는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 인공지능 품질을 좌우하고 데이터셋 만드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다 보시면 데이터 항목마다 데이터 여기는 베타 버전이라서 AI 모델 또는 데이터 구축 안내서 그런 것들이 없네요. 센서 데이터 한국어 치우고 센서 데이터에서 오래된 건데 전력 설비, 에너지 패턴 및 고장 분석. 태그에도 전력 데이터 또는 전력 수급 데이터, 이 요금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엑셀 파일들이죠. 목표 수량 비축 어쩌고, 펌프 설비 종류, 동영상도 있고요. 저작 도구 설명, 도구, AI 모델, 설명서, 구축 활용 가이드, 데이터 설명, 구축 활용 가이드. 이거라도 딱 보시면은 두 번째 질문, 데이터를 실생활 또는 업무에서 활용하고 가공할 때 결과. 이거에 대한 답변은 될 것입니다. 산업계에 적용된 오토ML 사례, 네, 이것은 산업계에 적용된 인공지능 사례라고 질문하시는 거랑 다를 거 없겠습니다. 보건의료 사례, 보건의료 스타트업들 여러 가지 많은데 AI 허브나 다른 웹사이트도 있긴 해요. vc.kr이라고 VC도 있고 끊었나요? 시간 돼서 화면이 제가 공유를 잘못 누른 것 같네요. VCKR이라고 어느 회사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투자받았는지. 그럼 여기 가면은 분야별 어디가 네, 분야별 네, 이렇게 분야별로 어느 분야 스타트업 투자자 사실 스타트업들은 자기 홍보를 많이 해야죠. 대기업, 중견기업, 웬만한 유명 기업들은 기업도 좀 안정돼 있고 공시하고 실적 내고 광고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여기서 제품, 서비스, 기술, 분야 이 분야에 로그인 하라니까 로그인 좀 하시면 됩니다. 공짜 회원은 됩니다. 굳이 지금 로그인 안 하겠습니다. 분야에서 소셜미디어, 유전질환, 그리고 의류 스타트업, 반도체 스타트업, 인프라 등등으로 나눠서 1등부터 10등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 투자하는지 그런 걸 다 나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시계열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및 작용할 것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툴도 있는데요. 오렌지라는 툴이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좀 저도 현업에서 쓰고 있는데 좀 쓸만했습니다. 스크린샷 보면 직관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꼭 애저의 머신러닝 스튜디오 쓰는 거랑 비슷했죠. 요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툴 데이터셋 살펴보고 엑셀 파일로 된 데이터가 업로드 했더니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되더라. 웃는 얼굴 같네요. 그리고 여기 페인트 데이터 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데이터를 분류시키고 색깔 칠하고 분류시키고 그런 기능들도 잘못 넣었다.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툴 이렇게 GUI 기반이 역시 편하죠. 이것은 스캐터플롯 그린 거고 또 어디 갔냐 탐색적 데이터 분석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등 기법 이용한 것도 이게 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 모델링, 탐색적 데이터 분석하시려면 태그에 있는 시계열 데이터, 타이타닉사레나 그런 거 보시면서 타이타닉은 시계라고 볼 수는 없겠군요. 전력량 예측 그런 거 보시면서 시본이나 그 각종 툴로 직접 시각화를 하시거나 이런 툴 공짜 버전을 쓰시거나 여기 기부 좀 하시라네요. 네, 기부해서 커피값 정도 기부하고 쓰시면 되겠고 좋은 툴 써서 생산성 향상시키는 게 좋습니다. 핀테크와 인공지능 활용 챗봇 외에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소규모 스타트업 창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 및 고려 사항, 창업위에 준비할 것들 아까 개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고객 확보입니다. 초기 고객 확보, 사주실 분 확보하는 겁니다. 자기가 일해왔던 일들, 가져왔던 네트워크들, 쌓아왔던 업적들 그런 걸 통해서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면 RFP 나오지 않습니까? RFP에 경쟁 PT 들어가야죠. 제안서 만들어 놔야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네. 일반 웹사이트 만드는 거, 유지보수하는 용역도 공고 하나 내면 한 7, 8 업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경쟁에서 이겨야, 제한 경쟁에서 이겨야 낙찰을 받으니까요. 기술적으로 우월하다, 초기 고객 확보하고 돈 벌 때까지 버틸 자신 있다. 우리는 잘한다. 그런 거는 그래도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제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게 가장 처음에 말씀해주신 인적 구성이 제일 힘들다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이상적일까요?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아니, 그건 사치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설계자, 도메인 사업 전문가, 대표이사 사업 전문가, 행정 전문가, 디자이너, 퍼블리셔. 그러니까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기능별로 파트타임으로 또는 프리랜서로 또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정규직은 4대보험 다 주셔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핵심 멤버들은 정규직으로 해야죠, 사실. 예를 들어 제가 스타트업을 꽤 여러 군데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긴 했는데 파이낸셜, 재무, HR,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는 분들, 그분들은 그 외주를 안 주는 편이죠.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따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결합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 NPC 볼 수도 있고 메타버스에 쓰인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 데이터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 확장, 빅데이터 활용 방법, 헬스 딕셔너리, 생성형 AI, 요것들은 요런 부분들은 회장님 좀 있다. 네,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다시 논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협회에서 인공지능 산업 컨설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 협회가 스타트업들 회원사들 대부분이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고민들이 비슷합니다. 아이디어는 있고 이 솔루션을 만들어서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대부분 기술적인 거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고 현도 개척 소개 좀 해달라. 네, 고객 소개 좀 해달라. 그런 내용들이 있죠. 기술과 고객 그 두 개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 중에서 고객은 통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을 택할지, 어떤 직원을 몇 명을 할지, 어디에 사무실을 낼지 등은 되는데 고객 통제는 안 되죠. 네. 그분들이 늘 써주셔야 하니까 최대한 잘 만들고 어필하고 경쟁 제한에서 이기는 수밖에
네, 다른 질문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처 드릴 테니까요. 또 질문 또 필요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질문 또 필요하시면은 우경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